3세대부터 많이 줄어듭니다. 52,000원, 4세대는 45,000원 정도 수준이다. 딱 70세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70에서 99세에 보험료를 평균을 낸 거니까 이 정도면 너무 비싼 거 아니잖아요. 유지할 만 하잖아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70세 이후 실비보험료는 어떻게 될까? 그런 부분 설명을 좀 해보려고 영상을 좀 만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참고해서 추정할 만한 데이터들은 있어서 오늘은 그 내용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보험 담화에서 연령대별 평균 보험료 데이터라는 게 하나 생겼습니다. 그 내용도 좀 참고를 해보고 또 보험 담화에서 70세 이후의 실비보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그 부분도 보고 보험회사의 손해율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 한번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실비를 100세까지 상품을 준비하고 최대한 100세까지 길게 끌고 나가자라고 말씀드리는 입장에서 이런 내용도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오늘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연령대별 평균 보험료 확인할 수 있는데 보험 담화에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보험 담화 들어오신 다음에 실손의료보험 들어가 보시면 저번에 설명드렸던 실손의료보험 계약 전환 간편 계산기 이쪽 있죠? 이쪽 한번 눌러보시면 아래쪽으로 쭉 한번 내려볼게요. 그럼 이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연령대별 평균 보험료 1, 2, 3, 4대 확인하기 이 내용이 있어요. 한번 눌러볼게요. 근데 지금 전산 시스템 정기 점검 중이라고 좀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지난주에 캡처를 좀 해놨거든요. 그 내용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캡처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연령대별 평균 보험료 확인하기.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 연령 구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상단 우측에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각 세대별로 평균 보험료가 이렇게 뽑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70에서 99세까지.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냐면 밑에 보시면 상기 수치는 2022년 6월 손해보험사 9개사 평균 보험료다. 그리고 각 사별 대표 상품 기준으로 뽑은 데이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한 것도 아니고 협회에서 한 거니까 충분히 참고할 만한 데이터가 되겠죠? 좌측에 있는 첫 번째, 이거는 1세대 실비예요. 1세대는 70에서 75세 평균으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한정지어서 평균을 냈는지 그거는 저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75세 이후에 1세대 실손 가입해 있으신 분이 혹시 별로 없으신가? 그 생각도 한번 해보긴 하고 보험료가 비싸서 유지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정확한 건 모르겠으나 한 19만 원 정도 보험료가 나온다. 만만치 않은 금액이긴 하죠. 그리고 2세대로 가면 한 13만 원 정도 좀 줄어들고요. 3세대부터 많이 줄어듭니다. 52,000원, 4세대는 45,000원 정도 수준이다. 딱 70세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70에서 99세에 보험료를 평균을 낸 거니까 편차가 있을 수는 있어도 좀 신뢰할 만하다.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너무 비싼 거 아니잖아요. 유지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비를 길게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다른 보험에 더 가입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게 실비니까 실비를 길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정도면 할 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보험 담화에서 71세 기준으로 4세대 실비 보험료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71세인데 보험 나이로는 만 70세가 되네요. 52년 0505로 한번 뽑아봤어요. 이거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 이상은 검색이 안 되고요. 이 나이가 보험 담화를 통해서 실손 가입할 수 있는 최고의 연령대인 것 같아요. 이게 보면 4가지 회사가 나옵니다. DB, 흥국, 한화, MG 있는데 다 가입이 잘 안 되고 DB는 인터넷으로 가입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다른 회사는 가입하려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가입을 하시든지 별도로 설계사 만나셔서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65세 이후는 실비 가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일반 실비라서 건강하셔야 되는데 이 나이 때 병력 없고 약 드시는 거 없고 완전히 건강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또 않아서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도는 해볼 필요가 있죠. 여기서도 보험료를 보시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좌측은 남성, 우측은 여성이죠. 제일 저렴한 게 37,000원, 그리고 제일 비싼 게 46,000원 정도 되네요. 또 여성분은 제일 저렴한 게 46,600원, 제일 비싼 게 52,200원 그 정도 수준 됩니다. 평균 내보면 남성분은 한 4만원, 여성분은 45,000원 정도 그 정도 될 걸로 보여요. 따라서 71세 기준도 유지 못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기준은 아니다. 그 정도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 데이터만 볼 수 있고 아직 80세, 90세의 4세대 실비는 경험하지 못한 케이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손해율 가지고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4세대 실비 앞으로 얼마나 오를까? 그거를 보험회사의 손해율 기준으로 한번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는 되실 거예요.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보험연구원에서 왜 4세대 실손이 필요하냐, 왜 개발을 해야 되냐 그런 이야기 하면서 나왔던 데이터입니다. 4세대 실손이 필요한 이유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크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이런 자료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실손의료보험 연간 위험 손해율 및 손해액 추이를 보시면 2017년부터 121% 정도 손해를 본다. 2018년에 122%, 2019년에 133.9%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100만 원 받아서 보험금으로 나간 게 133만 9천 원 정도 된다. 그 내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죠. 여기서 계산한 손해율은 위험 손해율이라는 데이터입니다. 뒤에서도 설명해 볼게요. 그럼 이거는 실손 전체에 대한 내용이고 세대별로 분류를 해놨어요. 제일 위에 게 표준화 이전 실손, 그러니까 1세대 실손이에요. 1세대 실손은 140% 넘게 손해율이 발생한다. 두 번째가 표준화 이후 실손이라서 2세대 실손, 2세대 실손도 130%, 140% 정도 손해율이 낮다. 그리고 착한 실손, 3세대 실손이죠. 이거는 여기서 약간 수렴하는 듯하게 보이죠. 그리고 이 정도의 갭은 발생합니다. 1세대, 2세대 대비 3세대 가면서 보장이 좀 작아졌기 때문에 손해율에 이 정도 차이가 존재할 거다. 그렇게 생각은 해요. 자, 여기 데이터만 봐도 3세대 착한 실손은 그렇게 크게 손해는 아니죠. 105%, 106% 정도 손해니까 큰 손해 구간은 아닌데 이 데이터들이 위험 손해율 기준으로 계산이 된 거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위험 손해율이 있고 영업 손해율이 있는데 위험 손해율은 좀 크고 영업 손해율은 작습니다. 영업 손해율로 보면 그렇게 큰 손해가 아닌 거예요. 무슨 차이냐? 보험회사의 사업비를 빼고 계산한 거냐, 넣고 계산한 거냐, 그 차이입니다. 보험회사가 가져갈 거 사업비 이미 다 가져가고 차감할 거 다 차감하고 남은 돈으로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손해율이 크다라는 거죠. 근데 사업비 받은 거 다 포함해서 계산하면 손해율이 그 정도 크지는 않다라는 거죠. 보시면 한 20% 정도 차이가 납니다. 133, 111, 2018년도 121, 100, 2017년도 121, 100. 한 20% 정도 차이 나죠. 그러면 여기도 위험 손해율이 아니라 영업 손해율로 계산을 한다고 치면 3세대 착한 실손도 100%가 아니고 80에서 90% 사이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2020년 상반기까지밖에 데이터가 없지만 3세대 착한 실손도 영업 손해율로 계산을 해보면 적자가 아니고 흑자로 보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80에서 90 정도로 보이니까. 근데 그걸 위험 손해율로 표시를 하니까 자꾸 이렇게 큰 손해가 나는 것처럼 착시적으로 보일 뿐이죠. 그러면 4세대 실손은 이 데이터가 없는데 4세대는 3세대보다 보장이 더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럼 위험 손해율로 계산해도 한 80%, 90%그 정도 손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영업 손해율로 계산하면 50%, 60%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디까지나 추정이지만 제가 볼 때 비합리적인 추정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데이터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4세대 실손이 그렇게 손해를 많이 보고 있지 않고 1세대, 2세대에서 손해보는 거를 3, 4세대에서 메꾸고 있는 거다. 따라서 4세대 실손 자체가 손해율이 커서 보험료가 앞으로 계속 많이 갱신될 거다. 너무 많이 갱신될 거다. 그럴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해가 잘 되시면 좋겠어요. 손해율 관련된 기사 하나만 더 보면 2018년 손해율은 121%, 2019년은 134%, 2020년도 130.5% 정도 되니까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다. 엄청나게 뭐 더 튀고 막 줄고 막 그러지도 않고 한 130%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걸 영업손해율로 낮추면 한 20% 정도 낮아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결론으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세대 실손의 70세 보험료 수준,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70세에서 99세 평균 보험료 수준, 그리고 위험 손해율과 영업 손해율의 추이를 보면 4세대 실손은 영업 흑자가 예상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4세대 실손의 향후 보험료 인상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실손보험 장기 유지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1세대, 2세대 실비 부담되시면 전환하셔야죠. 4세대로 전환해서 보장은 좀 줄어들어도 실비를 길게 유지할 수 있으니까 적당한 혜택도 보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고연령대에 이런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치매보험 가입하시거나 간병보험, 뭐 저축보험, 치아보험, 연금보험 이런 거 가입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보험료도 다 10만 원이 넘어가요. 막 그런 분들 보면. 그런 거 오히려 줄이고 오히려 실손을 더 길게 유지하자. 여러분 보험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아니면 여러분 젊으시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가입해 있으신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실손보험 길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 플랜부터 먼저 세우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실비는 100세 상품으로 바꾸실 수 있으면 바꾸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